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뭐 5월도 오늘 16일이구나. 네. 반이 지나고 네. 하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뭐 세린메이 하더니 역시 5월 달이 그렇게 쉬운 달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번 ETF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성과 한번 보시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성과가 제일 좋았던 ETF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 ETF가 최근 1개월간 1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팝 앤 미디어 ETF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산 이외에도 귀금속 중 하나죠. 팔라듐 투자 ETF가 11% 최근 1개월간 상승을 했고 보험과 중공업 ETF도 1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활성화된 인수합병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이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한 대응으로 파이프라인 확보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미국 바이오 ETF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IFRS와 같은 신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솔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개월간 11%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신회계제도 도입이 되면서 뭐 재무제표의 직관성 향상이라든지 뭐 자본 왜곡 완화 등 보험주의 재평가 기대감이 ETF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국내 엔터 관련 ETF가 네. 저 눈에 띄는데 사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네. 신인 그룹들 지금 대비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사실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적에 근거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실적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향 조정된다라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엔터주의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개월 동안에 뭐 24%에서 낮게는 10%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엔터주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의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작년 2분기의 영업이익이 883억이었는데 이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활동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때보다 2023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뭐 세븐틴의 팬미팅이라든지 뭐 엔하이픈 그리고 르세라핌 컴백이 진행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에 이렇게 박 부장님도 나오실 때마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금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서 제일 많이 산 게 그 뭡니까? 지수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네. 인버스 쪽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5월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네,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뭐 연초 이후에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은 왜 그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바뀌었는지 그런 예.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4월 중순까지 코스닥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지속이 되면 하락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인버스 ETF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4월 중순 이후 지금 다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레버리지 ETF를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기준으로 개인 순매수 상위 한번 보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주 동안 650억 원 정도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165억 정도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하락을 좀 주도했던
그 섹터 자체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이런 조정 국면에서 새롭게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응하는 개인들도 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1주 기준으로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한 20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타난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는 좀 방향성이 모호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좀 확실한 인컴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전히 미국 초장기 채권 ETF도 개인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 이거는 네. 그럼 다른 2차 전지 ETF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네, 건가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그렇죠. 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다른 ETF와 비교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배터리 셀 업체 3개사를 제외한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다 소재 쪽이네요. 네, 다 소재 쪽에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좀 광물과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변동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물 확보에서부터 소재 확보까지 확실하게 미드스트림과 업스트림에 집중된 투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커스된 포트폴리오에 그 최근에 그 2차 전지 하락을 대응하는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한 반년 왔나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얘기하면서 2차 전지를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기승전 2차 전지. 맞습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에 700여 개의 ETF가 있는데 이게 네. 단일 섹터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ETF를 보유한 것이 바로 2차 전지인 네. 것 같아요. 1조 원이 넘는 ETF가 2개나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조금 운용 규모가 작은 ETF들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네. 하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가 그렇죠.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들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쪽 섹터가 네. 우리 그러면은 ETF 투자자분들의 대응은 어떠시며 네. 또 우리 박 부장 보시기에 또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종목별로 20-30%씩 하락을 한 부분인데 여전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방 산업의 성장성은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조정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있는데 이 ETF들도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를 들고 있나? 뭐 혹은 안 들고 있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ETF는 매일매일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ETF로 대응하겠어. 이런 식의 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0개에서 한 30개의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조금 위험을 제어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상장된 ETF가 711개 그리고 네. 이제 올해만 45개 네. ETF가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신규 상장 ETF들 트렌드라든지 또 투자자들 반응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여전히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런 좀 향후 이제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테마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채권 관련된 ETF도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현금화하고 이 현금화된 어떤 좀 유동성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초단기 채권으로도 ETF의 수요가 있고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들에게는 초장기 국채 ETF도 다양하게 상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환 해지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상장된 ETF 중에서 개인 순매수 1개월 기준으로 상위 ETF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환해지된 미국 배당 성장 전략 ETF에 최근 1개월간 한 100억 정도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 1개월간 87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채, 그리고 30년, 한국 국고채 30년 ETF에도 각각 300억, 180억 원 정도 개인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장된 ETF가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규 상장된 ETF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우머니 시간에 ETF를 다루는데 네. 묘해요. 우리 왜요? 저 출연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짜고 친 것처럼 우리 또 박수민 부장님 나오시면 또 SOL이 많이 보여. 참, 네. 이 왜 SOL로 정했어요? 저희 이제 브랜드를? 신한은행의 그 모바일 앱 브랜드가 소울이고요. 신한은행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신한은행 그래서? 계열사의 네. 브랜드를 저희 ETF도 활용을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로 좀 시각을 좁혀보면 네. 어디가 좋았습니까? 네,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하고 제일 좋았던 성과 일주 보시면은 팔라듐 ETF가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된 히토류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한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빅테크의 꿈틀거림이 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빵 플러스 ETF도 6% 상승을 한 상황이고 사실 팔라듐 관련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 뭐죠, 팔라듐? 네, 원자재에 대해서는 뭐 금 투자도 하시고 은 투자도 하시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전도성도 높고 전기 전도성이 높고 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매제로서 굉장히 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라듐의 수요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로 팔라듐의 수요의 한 83%가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산업용 1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귀금속으로 불리지만 성격 자체는 굉장히 산업용에 가까운 그런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이 연초 이후에 한 8% 상승을 했는데 네. 팔라듐은 16% 하락을 했었어요. 예. 최근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일주일에 좀 급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원자재 안에서도 그 원자재 간 어떤 움직임에 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WTI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단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국내 주식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주식과 어떤 경제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가격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성격이 예.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실 수 있도록 레버리지나 인버스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에 따라서 활용이 10분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팔라듐도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5월달 ETF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여전히 뭐 시장은 알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아. 많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좀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또 섹터에 투자를 하심이 어떨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맞아요. 그 아무래도 메모리 예. 반도체 예. 바닥 다짐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흠.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양한 반도체 ETF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